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AI ML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유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AI ML 웨비나 세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머신러닝 모델 빌딩을 자동화할 수 있는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데이터 과학자, 머신러닝 개발자, 그리고 MLOps 엔지니어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세부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과 MLOps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후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 오버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를 스크린샷과 함께 알아보고 끝으로 키메시지 그리고 또 한 번 퀴즈를 전달드리며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머신러닝의 라이프 사이클과 MLOps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의 패턴은 모델을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고민은 사실 개발과 검증 이후에 주로 이루어졌었죠. 가트너에서 내어놓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는 53%의 머신러닝 모델이 기술 증명에서 운영으로 배포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까지 75%의 조직이 이런 기술 증명이나 파일러팅에서 운영 환경으로 배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개발, 정말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개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전 장표에서 확인하셨듯이 평균 9개월 정도의 소요 시간, 이는 최소는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머신러닝 개발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모델 학습, 배포, 그리고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많은 스텝들을 또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프로세스들, 즉 이 전반적인 개발 과정 사이클을 다음과 같이 박스로 그려보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께서 머신러닝 모델 개발 그리고 운영 환경으로 가는 길에 신경 쓰셔야 할 다른 부분들에 비해 모델 개발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데이터를 검증하고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등의 다른 분야들도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머신러닝 솔루션을 개발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이 다이어그램이 일전에 보셨던 머신러닝 개발 과정을 세분화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머신러닝 모델 개발은 비즈니스 문제에서 출발을 할 것이고 거기서 머신러닝 문제를 도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출된 머신러닝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탐색하시고 수집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게 되실 거고 데이터가 수집된 이후에는 통합,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왼쪽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는 분석이 끝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처를 도출하시고 모델 알고리즘을 선택하신 후에 학습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고 이 학습된 모델이 어떠한 성능을 내고 있는지 검증 과정을 거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학습된 모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였는지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부합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피처를 도출하는 내지는 알고리즘을 다시 선택하시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학습된 모델이 내가 설정해 놓은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을 하였다면 실제 실행 환경으로 배포를 하게 되고 운영까지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절차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이 더 많이 쌓인
이 더 많이 쌓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모든 작업들을 다시 수행하는 재학습 절차를 거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전반적인 머신러닝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먼저 데이터의 처리 과정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 통합, 데이터의 정제 과정을 보시면 AWS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데이터 처리 과정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전 트레이닝 세션에 들으셨던 세이지메이커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바로 이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 과정을 살펴보시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고 모델을 개발을 하고 학습을 하고 파라미터 튜닝 작업 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모델 학습 과정에서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 세이지메이커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고, 모델 배포 과정, 즉 모델을 개발을 하고 검증이 끝난 뒤에 실제 운영 환경에 배포하고 운영을 하는 이 과정에서도 세이지메이커의 호스팅이나 배치 트랜스폼, 모니터링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전해드렸던 설명을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과정들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의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려 하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전반적인 과정을 반복하실 때마다 매번 매뉴얼하게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근래에는 MLOps 내지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여러 서비스들 및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각 스텝들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자동화를 노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화살표로 표시된 흐름을 통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자동화를 실현하게 해주는 머신러닝 개발 라이프 사이클의 전반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다른 라이프 사이클 과정들처럼 AWS에서 제공해 드리는 스텝 펑션, 코드 파이프라인, 에어플로우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이지메이커에서도 이 오케스트레이션을 구성을 하실 수 있고, 오늘 바로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로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이 개념이 바로 MLOps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MLOps를 AWS 안에서 AWS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구현을 하신다면 다음의 주요 원칙들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가지 원칙을 주목해 주셔야 하는데, 가장 상단을 보시면 바로 멀티 어카운트를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그리고 운영 환경으로의 분리를 꾀하시고, 이는 운영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우발적인 실수들을 방지하고 또 그 역할들을 분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뿐만 아니라 데이터, 코드, 그리고 데이터에서 파생된 피처들의 버저닝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각 단계들을 모두 자동화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손쉽게 관리하고, 또 데이터 과학자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 이 모델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바로 이 세 가지 원칙, 어카운트 분리, 모든 것의 버저닝, 그리고 자동화가 이 AWS 안에서 MLOps의 주 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AWS에서 강조하는 이 MLOps의 원칙 중 하나인 계정 분리를 고려하실 때는 화면에 보이시는 아키텍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카운트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쉐어드 서비스 계정은 엔터프라이즈 머신러닝 플랫폼 내에서 공통 서비스, 리소스를 배포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유 코드 리파지토리, 그리고 파이썬 라이브러리 패키지, 다커 이미지 리파지토리 또는 모델 리파지토리와 같은 이 공동 리소스들은 쉐어드 서비스 계정에서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쉐어드 서비스 계정은 공통 리소스 외에도
이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위한 자동화 파이프라인도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하단에 보이시는 이 데이터 관리는 다양한 머신러닝 워크로드 또는 사업부 계정에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고 해당 계정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별도의 데이터 관리 AWS 계정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과학 계정, 즉 개발 계정은 데이터 과학자, 머신러닝 모델 개발자분들이 모델 개발 그리고 각종 실험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 과학자분들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같은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해서 아마존 S3와 같은 스토리지 서비스와 다른 데이터베이스, 다른 데이터 소스에 대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모델 개발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리고 학습되어진 모델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코드, 컨테이너, 그리고 라이브러리 리포지토리와 같은 쉐어드 서비스 계정의 리소스에도 액세스 해야 되지만 온프레미스 리소스에도 액세스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 과학 계정에서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시키기에 운영 데이터 세이트가 필요하므로 데이터 과학 계정의 데이터 액세스 및 배포는 운영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MLOps 엔지니어는 테스트 계정 안에서 공유 서비스 계정에서 호스팅되는 AWS 코드 파이프라인, 또 AWS 코드 빌더와 같은 자동화 서비스를 사용해서 학습된 모델을 배포하고 각종 유닛 테스트 그리고 통합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나 머신러닝 개발자분들은 이 테스트 계정에 대한 변경 액세스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모델 학습 지표라든가 내지는 로그를 볼 수 있는 읽기 액세스 권한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계정은 온라인 추론이나 배치 추론을 위한 프로덕션 모델 배포에 사용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스를 구현을 하시면 머신러닝 모델은 쉐어드 서비스 계정에 정의된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프로덕션 계정에 자동 배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메인 주제는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이고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는 다양한 데브옵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머신러닝 워크로드의 엄격한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각종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워크플로우를 통해 자동화된 워크플로우에 빠른 구축이 가능하고 이 방대한 데이터 세트로 복잡한 모델 또한 학습이 가능하게 확장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을 가능케 하는 오늘의 주제인 파이프라인이라는 기능이 있고 지금부터 파이프라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의 오버뷰입니다. 우선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머신러닝 모델뿐만 아니라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빌딩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고 그중 일부는 순차적으로 때로는 병렬로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하나로 묶는 데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이 지속적인 배포,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죠. 이 CI/CD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해서 워크플로우 배포를 자동화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CI/CD 파이프라인은 오류를 줄이고 피드백 루프를 제공을 해서 빠른 반복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죠. 그런데 머신러닝에서 기존의 CI/CD 스타일 도구의 설정이라든가 구성, 관리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또 그 이유가 이 머신러닝 모델 빌딩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모델을 학습을 하고 또 배포를 하기 위한 표준화된 코드 레시피를 만든 다음에 이를 워크플로우를 연결을 해서 자동화된 일련의 단계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먼저 코드 레시피를 패키징한 다음에 각 단계 간의 코드, 데이터, 그리고 모델 매개 변수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파이프라인을 실행해야 하는 순서를 정해야 되고
또 모델을 배포한 이후에는 실시간 데이터의 변경으로 인해서 모델이 편향되거나 또는 부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프로덕션에서 모델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가 감지되면 모델을 재학습하기 위해 또 더 많은 코드를 작성을 하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비즈니스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수동적인 방법에 많이 의존하기도 합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은 모든 개발자분들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 CI/CD 파이프라인 서비스입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은 CI/CD 파이프라인을 머신러닝에 도입해서 여러 코드 패키지를 수동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코딩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화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생성을 할 수 있고, 이 워크플로우의 각 단계 간의 종속성 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므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 운영 환경에서 수천 개의 모델로 확장을 하고 더 많은 비즈니스 라인에서 머신러닝 모델 사용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데이터 준비, 그리고 데이터의 변환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랭글러, 알고리즘을 설정을 하고 디버깅을 하고 모델 최적화 등을 포함한 이 포괄적인 단계를 제공을 합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작업을 워크플로우에 추가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은 모든 단계를 추적해서 또 언제든지 워크플로우를 다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모델을 다시 만들거나 새로운 기능, 새로운 알고리즘 또는 새로운 최적화를 통해서 모델 개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고, 이 조직 간의 공유라든가 재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구성된 템플릿을 제공을 해서 내장 템플릿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사용자 지정으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 장표에서는 몇 가지 기능에 대해 간단히 얘기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스크린샷들을 통해 후반부에 자세히 보여드리고, 또 오늘 오후 핸즈온 랩 세션에서도 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상대로 파이프라인이 생성된 뒤에는 무제한으로 실행을 할 수 있고, 파이프라인을 실행한 후에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파이프라인 실행 기록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실행 결과와 각 파이프라인의 단계를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파이프라인을 1년의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안에서 이 한 단계의 출력이 다음 단계로의 입력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처리 단계의 출력이 모델 학습 단계에 입력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모델이 학습된 이후에는 모델 레지스트리에 추가할 수가 있고, 이 모델 레지스트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CI/CD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모델을 가져오고 또 버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일반적으로 CI/CD 워크플로우 그리고 레시피를 정의하려는 데브옵스 그룹이라는 페르소나가 있죠. 따라서 이 데브옵스라는 그룹이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빌드, 그리고 또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과 같은 도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 프로젝트로 데이터 과학자분들이나 머신러닝 개발자분들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를 할 때 모델이 해당 CI/CD 워크플로우를 통해 배포된 이후에 데이터 과학자분들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 이 단일 창 내에서 모델의 결과를 모두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와 통합해서 이 작업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시각화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세이지메이커의 기능들, 학습, 프로세싱 등의 기능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이지메이커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관리하고 또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실행하고 모델 빌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데 내장형 트리거, 코드 변환 등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검증이 끝난 모델은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해서 버전 관리라든가 배포를 가능하게끔 하죠. 또한 이 모든 과정들의 계보를 시각화해서 추적이라든가 디버깅을 통해 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CI/CD 파이프라인의 이 모범 유즈 케이스들을 통합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사용하실 텐데, 그러면 프로젝트 안에서 파이프라인의 모델 레지스트리의 구성이 가능해지죠. 또한 필요에 따라서 프로젝트 없이 파이프라인만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프로젝트나 파이프라인의 구성 없이 이 모델 레지스트리만을 사용해서 모델 관리를 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의 구성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이지메이커 내에서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 빌딩, 그리고 모델 학습, 배포의 기능을 담고 있는 프로젝트의 구성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모델 빌딩과 학습만을 필요로 하는 MLOps를 구현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템플릿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템플릿은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굉장히 커스터마이즈한 템플릿 생성 또한 가능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프로젝트 안에서 구성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면 다른 어카운트로의 배포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의 검증이 끝난 후에 승인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 환경으로 먼저 배포를 하고, 여기서 각종 유저 테스팅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 다시 또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운영 환경으로 배포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간략하게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표들에서 확인하셨듯이 세이지메이커에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모델 빌딩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의 한 예제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예제인데요. 이 예제의 각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저장소 서비스, 아마존 S3에 원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 원시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을 통해 학습 데이터로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 미리 지정해 놓은 성능 검증을 거쳐서 만약에 이 평가 지표가 미리 지정해 놓은 스레시홀드를 넘어가게 되면 이 모델을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시키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 지원되는 이 스텝들은 화면과 같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싱, 모델 학습의 트레이닝, 조건부 실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컨디셔널. 이 조건부 실행의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예제에서도 모델 검증 단계에서 모델이 일정 성능 이상으로 낸다고 하면 모델 레지스트리의 등록으로, 또 원하는 모델의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멈추는 등의 스텝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스텝입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서 지원하는 이 스텝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의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 어떤 순서로 만들 수 있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3단계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실습 시간에서도 이 순서대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것입니다. 먼저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각각의 스텝들을 구성합니다. 이는 전처리라든가 학습,
검증 등등의 스텝들일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스텝들을 연결을 하고 이 순서를 구성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성된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에 구성되어 있는 이 각각의 스텝들을 파이썬 SDK를 사용을 해서 구성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예제는 학습 단계의 스텝을 정의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트레이닝 스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그 클래스에 들어가는 각종 매개 변수들을 정의합니다. 이 변수들에는 스텝의 이름, 또 어떤 알고리즘이나 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에스티메이터,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 학습의 근간이 되는 이 학습 및 검증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트레이닝 인풋이라는 클래스로 선언되어서 입력됩니다. 트레이닝 스텝뿐만 아니라 다른 스텝들도 비슷한 형식으로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이 매개 변수들을 지정을 하고 데이터를 요구하는 스텝이라면 이 데이터에 대한 정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모든 개별적인 스텝들을 구성을 하셨으면 이제 그 스텝들을 조합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되겠죠.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이 스크린샷이 바로 파이프라인을 정의하는 코드이고,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그 클래스 안에 선언된 스텝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살펴보면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각각의 스텝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끝난 파이프라인은 obser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등록을 시키고 바로 3번에 보이는 이 한 줄짜리 코드 파이프라인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는 스텝 캐싱을 지원을 하는데 이 설정을 사용하면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기 전에 동일한 매개 변수들로 호출된 파이프라인의 이전 실행을 찾습니다. 파이프라인은 그 매개 변수들이 가리키는 데이터나 코드가 변경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이전 실행이 발견되면 캐시를 사용하게끔 준비하고 각 스텝에서 이 매개 변수 값들을 다시 계산하는 대신에 이전 실행에 사용된 값을 사용을 해서 그 스텝을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텝 캐싱은 성공되어진 실행들로만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패되어진 실행은 재사용되지 않고 제한 시간 내에 여러 번의 성공되어진 실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가장 최근에 성공적인 실행 결과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타임아웃 시간에 일치하는 성공되어진 실행이 없는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은 옵션으로 캐싱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적용을 하셨어도 이 캐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스텝 캐싱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옵트인을 해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제되어 있는 기능이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사용한다고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텝 캐싱은 다음 스텝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과 프로세싱과 트랜스폼 스텝들의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파이프라인에서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파이프라인 정의의 변수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정의한 매개 변수는 파이프라인 설정 전체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라미터 전달의 예제를 보시면 1번에서 정의한 파라미터를 2번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면서 전달하는 예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선언이 되면 파이프라인 전체에서 참조가 가능해지겠죠. 또한 이 매개 변수들에는 기본값이 있는데 파이프라인 실행을 시작할 때 매개 변수 값을 지정해서 이 기본값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3번에 보이시는 이 예제가 파이프라인 실행 시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매개 변수 사용 대신에 사용자가 재정의한 인수들을 전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서는 파이프라인에 정의되어 있는 각 스텝들을 추적하고
이 진행 중인 스텝을 가시화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각 스텝들의 입력값과 출력값 등을 확인을 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고, 이 로그를 통해서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실습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게 될 텐데, 이 파이프라인의 실행 내역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에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후 실습 시간에 확인해 볼 수 있을 테니 이 오후 실습 시간에도 정말 많은 참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메뉴에서는 모델 레지스트리 확인이 가능하고, 제가 모델 레지스트리라는 학습이 완료된 모델들을 관리하는 중앙 저장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튜디오 내에서 역시 확인이 가능하고,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파이썬 SDK를 통해서 스튜디오 외부, 예를 들면 세이지메이커 온디맨드 노트북 같은 데서도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이 모델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면 2개 이상의 모델 버전이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모델 버전을 비교를 하고 평가가 가능하고, 각종 지표들을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로의 확인도 가능합니다. 모델 학습이 끝난 후에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거칠 때 바로 이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이 승인 과정 역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에서 모델 레지스트리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셔야 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AWS 내에서 MLOps의 기본 원칙, 어카운트의 분리, 모든 것의 버저닝, 그리고 각 단계들의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의 다양한 기능과 장점들, 특히 파이썬 SDK를 사용이 가능하고 모델 레지스트리를 통해 모델 버저닝과 관리가 가능했고, CI/CD 파이프라인 레벨에 MLOps를 지원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 생성은 이 각 스텝을 생성하고 파이프라인을 정의하고, 그리고 생성된 스텝들을 정해주고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했었죠.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 내의 실행 내역이라든가 모델들의 평가, 그리고 승인 과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머신러닝의 라이프 사이클, MLOps의 개념과 함께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도움이 되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오후 실습 시간에 유익한 예제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WS AIML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유동이었습니다.